의사 일정 84망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법안은 좀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에,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시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은 제가 재직 중에 검토를 좀 시켰었는데요. 프랑스 민법은 가족의 개념을 한 6개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같이 어떤 다양한 가치관이 정부에 의해서 보호되고 국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필적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몇 프로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한 30%가 넘었었고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로 성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가족들이 청년 가구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많기 때문에 노년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구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가족 공동체를 그런 1인 가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의 법 체계로 끌어들여서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개념을 이런 자유가 있는 건 당연한데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과하는 어떤 새로운 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민법상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지금 설명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그럼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뭡니까? 장관께서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 많은 분들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런 법사위에서 이 법을 다루는 전문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면 물론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릉 충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은 이 합의 말고도 또 다른 트랙의 그런 합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게다가 모든 국민이 가족에 대해 가족이라든가 어떤 혼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철학까지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또 아시게 되시고 참여하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속을 좀 해주실래요?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의 이 법 자체 용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의식,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 형태가 있고 가족보다 진짜 원래의 오리지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 나는 내 장관의 철학은 어떤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별인 이 구성원 내에서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서로 간에 일종의 혼인에 준하는 좀 더 넓히자면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동성혼이라는 그 답변으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보호받을 범주에 있는 것이 사실상 경시되는까봐 저는 겁이 나서 저는 그 경시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고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예.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건 없고요. 자세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포착을 아니 지금 저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대화 나누는 거 하면서 원래 영민하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검토만 하실 거예요? 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잘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우리 구성원, 우리 사회적인 그 사회 체계상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가구 구성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는 물론 우리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동성혼까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구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독일에 연수를 갔을 때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이 그때 제정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적 규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이렇게 국회에서 꾸려지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만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걸 염두에 두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정도는 제가 말씀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 행정처 내에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안 될 부분은 이런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복지적인 그런 차원의 법이 아니고 이 생활 동반자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그 구성원 사이의 권리 의무,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부양 의무를 가지느냐, 무슨 서로 간에 어떤 그 로열티를 그 권리 의무로서 갖게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가족의 형태를 창출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반감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고 국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저도 물론이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또 이게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친양자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러면 그 부양 문제, 그러면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디테일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같이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 점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행정처장님께서는 법사위 출석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 재판이 장기 미제가 많다, 재판 관련된 지적을 하면 제 소관이 아니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 답변만 주로 하시죠.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 박범계 의원님께 질의를 하시면 그게 왜 앉아 계십니까? 법안 심사할 때 대체 토론이라는 게 분명히 상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법안 심사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혹여 있을 질문에 답변하실 준비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헌법재판소 우리 박종문 처장님부터 해갖고 감사원장님, 국방부 장관님, 법제처장님 다 바쁘십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할 때 행정처장님처럼 답변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네? 도대체 법원 행정처장님한테는 유의미한 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희 대법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법원 행정처장이는 분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런 성명은 또 잘 내시더라고요. 네. 처장님, 앞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조정훈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 똑같은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제안하고 있고, 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입장은 너무 많이 큰 변화를 주장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장 2조에 생활 동반자 관계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청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의도적으로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법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제 1인 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1인 가구는 1인 가구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40% 1인 가구 지금 막는 법안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두 성인이 혼인에 준하는
관계, 법률적 보호를 해달라라는 요청인데요. 저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모든 의무와 권리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법률이 혼인 관계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가? 소득세 인적 공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돌봄 휴직, 출산 휴가, 가족보험 제도 인신 구제, 친양제 입양 허용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가 갖고 있는 의무들에 대한 비례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법이 2001년 독일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2017년에 폐지됐습니다. 독일 2017년에 생활동반자법 폐지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이것도 아십니까? 아니면 또 검토해보고 말씀하실 겁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저는 이 법이 있는 그대로를 말고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혼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족이 아닌 그야말로 생활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 가족에게 부여됐던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안의 그 설명을 보면서 참 교묘하게 빗나갔다. 참 교묘하게 이런 의도를 갖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 얘기만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 법안의 검토를 하시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의견을 내실 텐데 이런 면들을 좀 더 뾰족하게 이슈를 정의하시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 당사자사의 권리 의무를 관여한, 예를 들어서 이 법은 지금 현재 이혼하거나 그럴 때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서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결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데 과연 그걸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포섭할 것이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들으셨는데 네. 두 번째 기회를 드리는데 똑같은 답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워낙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세하게 기본의 가족과 관련된 민법의 일반 원칙을 확장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은 또 신중하게 의견을 내야 될 사안이어서 오늘 제대로 즉답을 못해드려서 하여간 송구합니다. 네,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박병경 의원님께서 우리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게 충분한 국민 수렴, 의원 수렴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일까요? 5,100만 모두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00만 모두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공동체가 가족관계라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혼인 제도를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가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반대하는 분도 못났거나 시대에 뒤처지거나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들어봐서 충분한 수기 과정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